2023년 1월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손해보지 않는 기초연금 변경 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2년이 지나가고요.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바뀌면 기초연금 관련한 기준과 제도가 항상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관련한 기준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또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나하나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로는요, 선정 기준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초연금 대상 출생연도는 언제부터인지,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된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은 2023년 1월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세요 라는 사례를 11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선정 기준액인데요. 기초연금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준만 이야기하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금 바로 말씀드리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 현금 등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데요. 이 소득 인정액에 의해서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상위 30%는 기초연금에 탈락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는 기준점인 선정 기준액이 2021년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는 169만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270만 4천원이었고요. 올해인 2022년도에는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가오는 2023년도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2022년 말, 즉 2022년 12월 말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 가격은 단독 가구는 약 190만원 내외, 부부 가구는 190만원의 1.6배인 304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갈 때 약 11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갈 때 약 10만원 정도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정 기준액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이 선정 기준액이라는 것은 기초연금을 받고 또 못 받는 기준금액입니다. 2022년도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이었고요. 이 금액 이하면은 하위 70%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고요. 이 금액 이상이시면 상위 30%로 기초연금을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선정 기준액을 제가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 금액은 단독 가구는 190만원, 부부 가구는 304만원인데요. 이 금액 이하이시면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고, 이 금액 이상이면은 기초연금에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정 기준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2월 말에 발표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받는 기초연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예를 2022년 단독가구 기준이고 국민연금 감액은 제외한 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겠죠?
네, 2022년에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초과했기 때문에 이분은 기초연금에 탈락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단독 가구가 딱 180만 원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그러면 이분은 얼마를 받을까요? 2022년도에 기준연금액이 30만 7,500원을 받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기준연금액의 10%인 375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독 가구 있는데 그 소득 인정이 160만 원이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선정 기준액 18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뺀 20만 원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요. 그러면 소득 인정이 150만 원이신 분은요, 180만 원 빼기 150만 원에서 30만 원이 최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단독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49만 2,500원이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180만 원 빼기 149만 2,500원 하면 30만 7,500원이 됩니다. 네, 2022년도에 기준연금이 최대 30만 7,500원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30만 7,500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이신 분은 180만 원 빼기 130만 원 해서 기초연금을 50만 원을 받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소득 인정액이 149만 2,500원 이하이신 분, 즉 소득 인정액이 130만 원이거나 120만 원이거나 다 똑같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30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요. 의외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로 재산과 소득을 모두 조사하고 선정할 때 그냥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는 탈락되었습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요, 소득 인정이 얼마입니다, 17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다, 이러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보자 하면은요,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을 관할하는 읍사무소나 또는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뭐 여기에 문의하셔도 되고요. 여기보다 상위 부서인 시청, 무슨 시다, 광주시다 그럼 광주시청, 뭐 강동구다 그럼 강동구청에 기초연금 담당에게 소득 인정액을 문의하면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변경되는 사항이 기준연금의 기초연금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변경되는데요. 2021년도에는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7,500원이 인상된 30만 7,500원이 기준연금이고요. 2023년도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냐 하면 2022년보다 14,450원이 증가한 3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기준연금이 30만 원이면 부부 같은 경우는 30만 원 곱하기 2명 해서 60만 원을 주나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라 해서 20% 감액을 해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2명 60만 원에 20%를 감액하면 80%, 60만 원 곱하기 80% 하면 48만 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8만 원이고요. 22년도에는 이 부부 감액 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9만 2천 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부부 감액 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1만 5,12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유튜브를 보면은 기초연금이 40만 원 이상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노인 전체에게 지급됩니다. 대통령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하는데요, 도대체 기초연금 40만 원은 언제부터 주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2022년 11월 현재까지 확정된 2023년도에 지급될 기초연금액은 32만 1,950원이다. 40만 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초연금의 40만 원 인상은 일단은 여야의 의견 조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도 또 대통령이 승인해서 확정된 이후에 지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기초연금의 인상 및 지급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진행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기초연금 대상 출생 연도가 달라지는데요. 2022년도에는 1957년생 생일달에 해당하시는 분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됐는데요. 네, 2023년도에는 드디어 1958년생 개띠에 태어나신 분들부터 생일달부터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신청 시기는 생일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58년 1월생이시다, 뭐 1월 15일이다 이렇게 생일이신 분들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58년 4월생이신 분들은 2023년 3월 1일 생일달의 전달 1일이 3월 1일이죠. 여기서부터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58년 4월생이신데요. 뭐 어찌어찌 하다 늦어갖고 2023년 6월달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4월달하고 5월달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요거 좀 늦게 신청한 거 소급하여 주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소급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생일달까지는 신청해야 된다는 게, 이 4월생 같은 경우는 신청이 3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최대한 늦어도 4월 말인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4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변경이 되는데요. 네, 2022년 근로소득 계산 방식을 보면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빼주고요. 여기서 70%를 곱해서 근로소득을 갖다가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는데요. 이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2021년도에는 98만원이었고요. 2022년도에는 5만원 증가한 103만원이었습니다. 네, 2023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연말에 발표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상하는 것은 2022년보다 5만원이 증가한 108만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도 변경이 되는데요. 2022년도는 기준연금이 30만 7,500원이었고요. 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은 이 기준연금액의 1.5배인 46만 1,250원을 초과를 하면 이제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준연금액 30만 7,500원을 다 감액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50%인 최대 15만 3,750원까지만 감액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계속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아도 최대로 감액하는 것은 기준연금액의 50%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기준연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32만 1,950원이고, 그러면 국민연금 감액 대상도 기준연금액 32만 1,950원 곱하기 1.5배 한 48만 2,925원 초과 시부터 감액 대상이 되시고요. 최대 감액 금액은 16만 975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 감액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 감액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 방식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국민연금 A급여액 기준 감액 방식, 이 두 가지를 계산해 갔고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값이 수급자에게 유리한 금액, 많이 받는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2023년 변경된 기준 적용 방법 및 시기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무엇이 변경되냐 하면 소득 인정이 바뀌고요. 기준연금액, 대상 나이,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 감액 기준, 자연적 소비금액 등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바뀐 데 항목들이 2023년 1월에 이런 변경된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재계산해요. 이 재계산해 갖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재산, 집이나 토지 같은 건 공시지가죠. 이 공시지가 적용 시점이 좀 달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기초연금을 여태까지 안 받다가 이제 처음 신청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2022년 11월부터는 이 2022년 4월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소득 인정을 계산합니다. 2021년보다 2022년 공시지가가 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소득 인정을 계산한다 하는 거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규 신청한다. 2023년 1월에 신규 신청하는 분도 2022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계속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달에 변경된 기준에 의해서 소득 인정을 다시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계산할 때 이런 공시지가 적용을 받는 재산이나 집,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요. 당연히 2022년 공시지가보다 작으니까 소득 인정이 적게 나오겠죠. 근데 계속 그러는 건 아니고 2023년 4월 달에 소득 인정을 계산할 때는 이때부터는 기존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2022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4월 달에 기초연금액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은 2023년 1월에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 보세요 하는 건데, 제가 11개를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1958년 1월생과 2월생이신 분 1월 달에 신청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네, 1958년 1월생이신 분들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죠. 그리고 2월생이신 분들은 생일달 전달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탈락했어요. 근데 탈락했는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180만원, 네, 부부 가구는 288만원을 조금 초과했어요. 단독 가구이신데 소득 인정액이 183만원을 탈락했어요. 또는 부부 가구이신데 소득 인정액이 290만원을 탈락했어요. 이러신 분들은 2023년도 1월에는 선정 기준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재산과 소득이 좀 많아서 탈락했는데, 하여튼 어떤 사유든지 재산과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소득 인정액이 2023년도에는 선정 기준액 이내로 들어갈 것 같다. 네, 이러신 분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으셨어요. 월급을 받았으면은 암만 해도 그 소득 인정이 좀 더 늘었겠죠. 근데 퇴직하셨어요. 그럼 이 근로소득분만큼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근로소득의 근로소득 공제가 2022년도에 103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0% 하지만, 어쨌든 간에 퇴직하신 분은 근로소득이 줄면서 소득 인정이 줄기 때문에, 네, 이런 분도 다시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매각을 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없어요. 나한테 소유가 없다. 이런 분들, 이런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만 없으면 선정 기준에 이내에 들어가신다 하는 분들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증여재산,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이 계속 소득 인정액에 반영이 돼서 탈락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월 단위로 뭐 한 달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감소가 돼요. 그러면 1년이면은
약 한 2,500만원, 3,000만원 정도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자녀 증여 재산이 없어서 선정 기준에 이내에 들어가실 분들도 신청하시면 되고요. 또 7번째는 솔직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주식 보유 금액이 많아서 탈락을 했는데 주식 가지신 분들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손실이 많이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주식 현재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뭐 2억 갖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다시 환산해 보니까 1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는 2억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환산했는데 올해는 현재 시가입니다. 1억 기준으로 소득 인정을 환산하기 때문에 또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8번째로는 전세로 계시다가 그 전세 금액으로 집을 매입하신 분 재산 공제 금액이 더 크다. 만약 5억으로 전세를 사시면은 5억 원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을 얼마를 계산하면 5억 원 곱하기 0.95를 한 그 금액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에 5억 원으로 집을 샀다 그러면 집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5억 원으로 샀어도 뭐 공시지가는 약 한 뭐 3억 5천이나 4억 정도 될 수 있고, 또 그 집에 대해서 재산, 이 재산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3,500, 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시골 같은 건 7,550만 원을 또 공제하기 때문에 이 재산 공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더 줄어가지고 더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9번째는 단독 가구에서 부부 가구로 변경되신 분, 단독 가구 2022년도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이 얼마죠? 180만 원이죠. 그럼 부부 가구는 얼마입니까? 부부 가구는 288만 원입니다. 단독 가구의 1.6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 가구로 계셔서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탈락했어요. 근데 부부 가구가 됐어요. 근데 부부 가구로 해도 총 소득이 뭐 한 230만 원이다. 그럼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288만 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독 가구보다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 기준이 더 높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10번째로는 직역연금의 한 종류인 장애 일시금이나 또는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이 되지만 5년이 경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기초연금 신청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고요. 네, 마지막 11번째인데요. 65세 이상이세요. 근데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안 받고 있어요. 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뭐 물어보시면 돼요.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신데 나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내가 뭐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도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과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좋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가능한 한 많은 노인분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